선배님들과 엔지니어분들과 대표님들과 모든 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언제 끊기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먼저 시연을 잠깐 드리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연은 간단합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접근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시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 시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시연할 때가 제일 힘들죠. 꼭 항상 이럴 때 안 됩니다. 저희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미리 고구화 만들어 놨습니다. 모바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딥러닝, 양자 컴퓨팅까지 저희가 미리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개념이죠. 자, 이곳에서 팩토리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편성해서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저는 파이프 밴딩 머신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2명의 작업자들을 대신해서 로봇이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 업체인데요. 그냥 기억만 하십시오. 배포하시거나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모 업체의 파이프 밴딩 머신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욜로라는 기술을 가지고 많이들 쓰십니다. 지금 작업자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제일 긴장하는 부분은 통신이 끊길까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타트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온도 그리고 밝기 센서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볼륨이 있습니다. 포텐셜 메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변 저항입니다. 제가 변화를 밝기를 가지고 잠깐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진짜 되는지. 이게 그냥 네, 좀 변화가 있나요? 네, 변화가 있죠? 자, 이런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켓 통신이 아니라 노드.js하고 소켓 IO라는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많이들 채팅이나 이런 부분 쓰게 됩니다.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채팅이겠지만 기계와 기계끼리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Io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VR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뭔가 기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행정을 진행하면서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가지고 뭐 초크가 문제가 있느니, 클램핑이 뭐 문제가 있느니, 이쪽에 보시면 리프타가 뭐 잘 설정이 돼 있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다음 밴딩이 잘 되는지, 밴딩 정회전, 역회전 등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밑에 가시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수집이 돼 있고요. 지금은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이지만 스톱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혹은 이거 수작업을 하실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요.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AI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우리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훈련해야 되고 모델을 만듭니다. 전자 두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제 리얼 현장에서 나오는 각각의 데이터를 이 모델을 통해서 추론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파일이죠. 빅데이터, 트리 구조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이 빠른 트리 구조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전자두뇌죠. 어떻게 보면 저 작은 파일 하나, 뭐 이미지 같은 거는 수 메가가 되겠지만 저기다가 실시간 데이터를 넣어서 추론된 결과값을 다시 모니터링하면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상태의 어떤 모니터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ERP나 SI, 그 다음에 MES 같은 팝 같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귓들 보일러에서
생산, 뭐 외경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에 3D 형태로 밴딩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 진서가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해서 실제 필드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뭔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볼 수 없네요. 네. 그리고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요. 실제 중소기업들이 간단한 API나 이런 것들 쓰게 되면요. 네, 잠깐 좀 걸립니다. 시연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아까 사람을 인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른 API인데요. 여기 보시면 팔 이렇게 올리면 팔의 포지션이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위험 지역에 있는지, 사람이 프레스기나 좀 금속 부분이나 뭐 기계적인 어떤 역동적인 부분들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들도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기술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진은 적절하게 찍으십시오. 딱 보셨을 때 약간 뭐 국가적이거나 막 그런 거면은 이제 이해해 주십시오. 훈련이 많이 안 됐을 경우입니다. 그다음 훈련이 조금씩 됐을 경우에 전차를 얼마큼 인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차를 인지를 제대로 못할 때는 모든 사물 자체가 다 전차입니다. 하지만 학습을 하면서부터 점점 전차만 이렇게 하고요. 표적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사람까지 적전차라든지 아군전차들의 승무원들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일본에 설명회 할 때 좀 진행했던 거 같이 보여드리고요. 물론 기술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PC에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웹 형태로 아까처럼 이거 좀 잘 안 됩니다. 뭔가 사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판단하는데요. 진짜 안 되면 할게요. 인터넷이 잘 되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갱 기술이 있습니다. 갱이나 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차가 다른 데 들어갈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천막 같은 것을 쓰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했더니 이렇게 전차가 이끼에 쌓일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스타일 트랜스퍼 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 쓸 수 있겠지요. 저희는 이건 CPU 안에 있는 ALU입니다. 산술 논리 ALU 연산과 논리를 제어하는 CPU의 가장 최종의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FPGA 칩에다가 SoC 칩 하나에다가 넣는 작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1년 반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외국보다 이제 저희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회로 같은 것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인공지능이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 인공지능 칩도 있지만 양자나 광자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칩이 개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따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 한 1년 반 정도 스터디 그룹과 교육이나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ALU 칩이 양자 ALU 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군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특성들만 고도화될 수 있는 기술만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해야지만 인공지능은 물론 미래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도 저희가 내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 웹 어플리케이션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나 또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이 두 개 있는 두 영상은 지워주십시오.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이제 본론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할 때 점심 직전 뱃속에서 이제 뭔가 요동이 올 때 저를 이제 제지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끝내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잠깐 전원을 빼놓겠습니다. 산업진흥화를 위한 기술융합입니다. 협회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시작한 스타트업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통부 산하에 있고요. 다음과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협회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서 개발자로 또 다양한 교육들로 진행을 했고요. 협회를 만난 이후에 여러 기관과 여러 기업들의 교육을 좀 담당했었습니다. 운이 좀 좋았죠. 여러 가지로. 산업진흥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다 이끈다. 이제 그것은 아니죠. 모든 산업은 아직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요 보이지 않는 두 영역을 가지고 이제는 현실화해서 프로토타입이나 프로젝트까지, 그다음에 테스트 베드까지 상용화에 이르게 됩니다. 진흥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잘 조직화하고 다시 최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산업에 대해서 재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화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흥화가 밑에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심겨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땅을 일궈냅니다. 기경을 하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과 현장을 얘기할 때 둘 중에 어떤 곳이 제일 정비가 잘 돼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녹색 바닥과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여러 가지 영역들과 여러 가지 도구들과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말 군대 이상의 것들로 있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의 접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찾을까? 그러면 흐트러져 있는 곳에서 찾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잘 최적화된 부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머신러닝 기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이상한 것들, 인공지능이 표현하는 그런 예제들을 하나씩 시도하는 것이죠. 씨앗이 이제 심겨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났죠. 태풍과 더위와 추위 등에 대비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갖거나 너무 빨리 하려거나 그렇게 되면 어려움들은 당연히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히 연구나 저런 패턴들, 연구와 기획과 프로토타입들이 필요하고요. 진흥화는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현장이나 전문성들이 노하우, 특색, 프로세스 등에 서서히 도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후에 진흥화가 정말 잘 되는 그 순간이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산업 진흥화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되는 새 품종이 나오게 되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혹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잊고 있는 것들입니다. 산업진흥화의 한마디의 정의를 좀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산업, 전통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들을 진흥화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품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진흥화 사례를 보면서 저희 협회가 했던 일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서로 말씀도 나누셔야 되고요.
어려움들도 서로, 걸림돌들도 서로 나누시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들, 한번 네트워크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냥 만나러만 오신 게 아니라 기술도 갖고 계시고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프로세스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산업진흥의 한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산업진흥화 생태계를 조성하시는 거고요. 그 조성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세미나나 컨퍼런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큰 1위의 엑스포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진행했고요. 2019년도에는 복도가 확장이 됐어요. 만약에 이 전체가 엑스포였다면 여기서 복도가 한 몇 개가 확장됐으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인원들도 7,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하드웨어 인공지능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전엔 CEO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나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는 엔지니어분들한테 이제 가봐, 너희가 가서 좀 배우고 좀 적용 좀 해봐, 이런 느낌의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진행됐고요. 이제부터는 정부나 여러 기관들, 대기업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산업진흥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된 일들입니다. 저희는 또한 저희 역량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AI 허브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시스템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등록, 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3기와 4기 우리 부회장님 두 분 계시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핸드북 발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업들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기술을 찾으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기업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발간했는데요. 2020년에는 곧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곧 발간이 됩니다. 인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에 이제 이것들이 공급이 될 겁니다. 150개 기업들이 50개 기업에서 150개 기업이 같이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자가 나온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의 행사를 보시면서요, 저희가 어떻게 컨설팅하고 산업진흥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 이제 스타트업 경진대회인데요. 산업진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입니다. 기업들이 이 경진대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 정보와 같이 공유를 하시는데요. 그때 저장하는 이름을 AI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때 에듀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놔서 간단한 정보, 나인투스라는 기업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스택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기술 분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스펙트럼, 포커스입니다. 분해와 결합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커스, 다시 그거 분해되고 재창조되는 것을 모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해할 때는 여기 보시면 산업 분야 플러스 IT 기술 플러스 AI 기술 플러스 응용 서비스, 응용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응용 서비스는 포커스에 맞춰집니다. 포커스에서 멘토링이나 그냥 명함만 교환하고 문서만 하고 알았어요, 좋은 대화로 끝나는 그런 멘토링이 아니라 직접 메이킹하는, 아까 보셨죠?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인공지능과 가깝습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컨설팅 하면서 하나씩 연결하면서 같이 토의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산업 분야, 기술, AI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만의 것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거쳤던 분들을 통계적으로 같이 봅니다. 멘토링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리포팅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산업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리포팅까지 출력을 드리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같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여기 좀 분석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구들입니다. 기술적인 도구, 포커스예요. 요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인공지능 활용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활용한 VR, AR, 요거 같이 인공지능 중심을 두거나 아니면 IT를 중심을 두고 인공지능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쪽에 부천에서 광주 얘기하는 것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지역에서 했던 멘토링 하는 분인데요. 그쪽 관계자, 저희 협회에서 진행했던 이 경진대 멘토링 부분인데요. 이걸 할 때 거기 있는 귀감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 봤다. 지금 이 자리처럼요. 네. 너무 집중하고 종을 울리면 휴식 시간인데요. 다 얘기하느라 바빠가지고요. 네. 진행하시는 우리 이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시간을 가는데 빨리 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의 사례입니다. 이제는 기업 하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인천분이세요. 인천분이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저하고 딱 얘기를 딱 하는데 아까 그 시스템이 있죠. 그걸 막 거쳐가면서 나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도를 그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냥 스케치로 막 하고요. 구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이분이 처음 멘토링 하러 오셨거든요. 됐다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좀 막 개발해달라고 그러시면 저 큰일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시까지 하셔가지고 투자를 일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처방전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기술적인 요소는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의 어떤 활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세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다 계시면 한 분입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네, 인공지능 하신다고요? 저도 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하려면 서버가 필요해요. 집에 PC 있으시죠? PC에다 서버 서비스를 설치하시고 서버 사이드 언어, 서버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겉에도 예뻐야지만 사람들이 잘 쓴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요.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처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컴퓨터만 알고 있는 값과 키와 값으로 있는 빅데이터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처음 좀 알고 계신 분, 맞아요. 공감하시고요. 전혀 모르신 분은 그래 하고 계속 얘기해봐요. 이러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구성도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사람들한테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고도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부터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있는지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위에 보시면 처방전 IT입니다. IT 분야만이에요. 이렇게 AI 저희가 어떻게 하냐 IT 플러스 AI 하시니까 IT만 10분 중에 5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씨앗이 뿌린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버 개념이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죠. 이제 AI로 넘어오시면 저희들이 저 설명합니다. 정부든 어디든 데이터를 얘기할 때 수집만을 어떤 분야만 얘기할 때 저희는 하드웨어부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곧 그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센서가 아닌 거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슈 이전에, 빅데이터라는 이슈 이전에 아날로그 이게 현실의 세계에서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센서를요, 여러 기업들 이제 쇼핑몰이나 있는 거 다 수집해가지고 해봤더니 한 100개 정도의 분류
분류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모델명으로 더 세분화되겠죠. 자, 이렇게 모듈이 요즘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리 3개, 다이오드 계열의 2개, 다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어 신호나 이런 것들을 하죠. 네. 뭐 시머스 타입, 전류 타입, 전압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잘 보시면요, 아날로그 신호를 필터링합니다. 이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이제 잡티 제거죠. 그리고 샘플링합니다. 이거는 표준화를 만드는 거죠. 같은 템플릿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 프로세스가 다른 현장이나 라인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자화로 명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런 조합 회로를 나중에 PCD, PCM 해가지고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또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통신될 수 있도록 패딩 효과나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죠.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국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파일로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다. 이 과정들이 그 어떤 기관에서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려운 것이죠. 이거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가기 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서부터가 우리에게 매일에 30기가 정도의 공짜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저 서버 가상화 때문이죠. 6대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의 서버에 다 몰아버립니다. 그게 어떤 운영체제든. 그럼 나머지 5대를 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서버를 축소시켜 봤더니 물리적인 부분에서 용량이나 기술적인 어떤 리소스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의 서버에 확대해 놨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버를 만들 때 옵션만 딱 주면 이런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사용자가 접속할 때는 요걸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서버를 몇 명 없을 때는 한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의 이제는 물리적인 서버나 PC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관리 컴퓨팅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제 교육을 들어보셨던 분들 지겨울 수 있으시지만 빅데이터의 빅은 양이 많아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품질이 빅인 것들이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적더라도 그 안에 산업의 특색을 갖고 있고 판단 기준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 투표를 얘기합니다. 지역 투표요.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에 있는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를 해서 중앙관리소까지 옵니다. 이 과정이 솔직히 말해서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인 맵 리듀스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톡톡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가 설명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판을 한번 짰어요. 판을 짜봤더니 자 보세요. 이거 대표님이 놀라세요. 이거 다 한다고요? 아니죠. 대표님은 신호 분석이 필요하니까 수치값을 가져오실 거고요. 하드웨어로 갖고 온 다음에 입력 포트로 가져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겁니다. 그걸 파일에다 저장하시고 증폭이나 터팅이나 시간이나 특징들 이런 기타 등등의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저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지만 나오는 결론들인데 저희가 한번 조성을 해봤습니다. 요 전까지가 다 IT 처방전이었습니다. AI를 쓰시려면은 이전에 IT에다가 요 부분, 빨간색에 있는 부분들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기종의 운영체제, 이기종의 서버, 이기종의 기술들, 이기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기종의 개발자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특별한 하드웨어 기술들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에서 맨 마지막 프로그램을 배운다 했을 때 맨 마지막까지는 파일 처리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고 처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한글을 작성한 다음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저장단이 단인데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다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 다 갖고 오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표님,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려니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지금 하는 애들 바쁜데 무슨 데이터베이스 전용기를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드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너무 많죠.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이나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드려요. 여기는 IT 쪽이었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능화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유사한 지능과 액션을 보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꿈이 아닐런지 그러면서 점점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AI의 기본분들이세요. 그냥 AI를 내가 한번 돌려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근데 산업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산업현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IT도 있어야 되고요, AI도 있어야 되고요,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아까 보셨던 데이터 수집부터 해가지고 기계 자체를 운영하는 부분 자체도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베이디드, 통신에도 232, 485, 캔, 모드버스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프레스를 찍던지 아니면 동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기계들을 다뤄야 될 때는 기계, 전력, 모터, 공합, 유압, 서버 앰프, 서버 모터, 서버 밸브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인형 보드, 모션 보드들이 있어야 로보틱스 같은 혹은 오토메이션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PC 기반이라든지 PLC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네. 그리고 그 바닥 안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획력이라든지 프로세스와 노하우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더 막 고민을 하신 연구자분들도 가끔 컨설팅 할 때가 있어요. 칩에다가 소프트웨어처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코인만 생각하면 블록체인이 너무 아쉽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을 쓰게 되면 로컬일 때 단위 현장에서의 아니면 단위 기계에서의 로컬일 때는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좋은 기술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과 이걸 얘기하는 순간 아니 모르대 협회가 뭐 이런 것까지 연구해요? 제가 그럼 한마디 합니다. 인공지능은 뭐 암시하고 뭐 얘기 이전에부터 광고하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걸 다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요. 원칙 하나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 넣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미 설계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요. 양자, 광자, 연산들이 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게 저희 목표지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중소기업분들이, 대기업분들은 이걸 이미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중소기업분들은 이걸 받을 수 있는 바운드를 해서 누군가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설명할 수 있고 안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리나 분자세포는 정말 저희하고 먼 것 같지만요. 최근에 유리에다가 몇 기가바이트 이제 몇 년치의 데이터, 미디어까지 넣는 기술들이 뉴스에 소개돼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해놔야 되겠죠. 그게 저희 협회의 일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연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배고프시면 꼭 손 드세요. 이제 다음 해야 돼요. 제가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팩토링이 제일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적용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중간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예는 뭐냐면요. 그거를 확장하면 시티와 빌딩이 되고요. 그걸 축소하거나 버리게 되면 홈과 도시 됩니다. 그리고요. 전문성을 가지면 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마트 팩토링 기술을 가지고 조합해서 융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목적에 맞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나 콘텐츠 문화들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링은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이지만 어려운 것과 복잡한 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예시였고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안 됐을 경우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준비했던 건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한 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컨트롤 PC 개념이죠. 인베디드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문제죠. 뭔가 만들면 항상 에너지가 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 컨버터 있고 뭔가 액추에이터 유닛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디지털 회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키트인데요. 요 개념에서 조금 확장만 하면 그냥 조금만 전문성만 가지면 뭐죠? 이미 산업에서 쓰고 있는 것도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걸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산업진흥화입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핸드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소기업에서 5G 모듈을 써가지고 연구하는 것들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까 해서 핸드폰 아까 보여드렸던 하드웨어와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LTE와 5G가 되니까 그것을 서버 쪽으로 송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스마트팜이다 했을 때 농장에서 과연 이 기술들이 이해하고 할까? 그럼 우리가 구축할 때 신속하게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완벽한 모델을 갖지 않고 약간 느슨한 모델을 갖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은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요, 학습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야, 오늘 내일 무슨 과목이지? 수집하죠. 공부를 합니다. 학습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졸고요, 졸고 깨고.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뭘 하죠? 추론, 테스트, 실전의 문제지를 받게 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도 선생님이 몇 개를 수정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과연 그 전자두뇌가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어떤 성능 평가가 되겠죠. RPA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IP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그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느 폴더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거기서 빨간색하고 비슷한 녀석들을 가지고 뭐 앱을 만들어 아니면 수치 분석을 해 이런 식의 명령어들이 실제적인 이제 컨텐츠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IP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고 행정 업무가 최적화되어 있는 은행권이나 주식시장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응대를 하시는 그 AS 콜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여러 가지 절차를 얘기하면 그런 프로세스로 뭔가 회로를 만든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형화 데이터 머신러닝에서 이제 비정형화 데이터 머신러닝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저희가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인공지능 역사에 보시면 되는데요. 저와 우리 협회가 중점하는 건데 냉각기입니다. 냉각기가 컸을 때가 있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냉각기가 아니고 인공지능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개개인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더라도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조직해 보니까 굉장히 많죠.
기존에 있던 기계학습 시리즈입니다. 최신의 딥러닝으로 망 개념으로 그래프 개념으로 생긴 여러 가지 고도화된 세트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양만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것들을 대학에서 배우고 구현하고 실행하시고 그럼 저기서 뭘 써야 될까요? 현장에 이런 고민들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것조차 최적화되어 있고 이렇게 모여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작업들을 기업들이 좀 어렵지만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구조나 결합된 구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아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특화된 알고리즘 개념의 어떤 기존에 있는 기계학습 모델인데요. 이쪽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계열로 이제 오면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딥러닝의 이름이 나올 때 소수의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다수의 시스템, 오늘 뭐 밥만 주시고 어떤 장소 주시면은 한 10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뭔가 시스템, 그런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의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다수의 알고리즘 시스템이나 아까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수의 연구들과 또 고도화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간략하게 또 살짝 보시면요. 예전에 왜 그렇게 했냐면요. 컴퓨팅 시스템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차나 반복을 통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쪽에 보시면 망의 형태는 비슷한데 망의 어떤 근본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이것들을 변형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신경망이라고 생각하는 저 틀인데 저거를 조합을 저 생김새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모델을 만들어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데이터의 범용성과 알고리즘의 범용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PPT에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전단지를 굴러다니는 전단지를 봐도 거기는 글자하고요, 숫자하고요, 이미지하고 배치하고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있는 거 있습니다. 없어요. 만약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여러 개 중첩해놔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것처럼 많은 데이터에 아까 제가 센서를 막 얘기했는데 그것들의 최종 기결은 수치와 텍스트와 이미지와 미디어로. 물론 요거를 더 고차원적으로 해서 3D나 뭐 고차원 형태의 벡터로 만드는 부분들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도 이렇게 생긴 망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 안에는 그다음에 이거는 오토 엔코더 혹은 뭐 단에도 쓸 수 있겠죠. 실제 나오는 성능이나 일은 이렇습니다. 수치 예측하거나 단일 다중, 양품이냐 분량이냐 아니면 이게 레벨로 쫙 나눠져서 1레벨에 2레벨, 3레벨이 있다. 레벨을 나눌 때 쓰이는 겁니다. 압축과 변화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4개짜리, 점 4개짜리 이미지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압축을 합니다. 차원 축소를 한다는 거죠. 요소가 극이 있는 특성이 죽지 않고 좀 용량성과 좀 특색하고 좀 멀리 있는 것들만 제거해놓고 다시 그거를 압축을 변환합니다. 다시 풀어냅니다. 그럴 때 결과들을 쓰기도 합니다. 의료 분야나 이미지 어떤 세그먼팅 할 때 영역을 설정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태와 실행과 보상 등의 강화학습들이 있는 거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공간을 3D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D CAD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 사람이 하겠죠. 로봇이나 실제 자동화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을 다 스캔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강화학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로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상황들이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어디 교육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다 모아놓으면요 이게 이틀 끝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요즘에 나오는 버트나 뭐 엑셀 이거 자연화 처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딱 봐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고 요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차를 줄여 나갑니다. 이 오차를 줄여 나가는 거는 시스템 공학에서 PID 제어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PID 제어 같은 거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례, 적분, 미분 가지고 이 오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지만 얘는 이제 다차원의 PID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차원의 PI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거나 넓거나 해주면 그만큼 요소, 특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맨 위에 축구 국가대표라고 써있죠. 선수들 입장했습니다. 세팅이 이렇게 딱 됐습니다. 골키퍼 보고 공격을 합니다. 슛, 골이 하면 목표에 달성돼서 끝. 학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 한 번 가지고는 모르겠다. 여러 번 하죠. 여러 번씩 또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했다가 수비로 갔다가 공격, 수비 하면서 이 팀은 어떻게 되죠? 고도화된 훈련 상태를 가져서 동네 축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드컵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딥러닝이 좀 쉽게 설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차를 줄여가는 거, 훈련을 통해서. 너무 훈련을 많이 하면 죽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거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장점들을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협회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시고요. 나중에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